그냥 대고 있을까요? 예, 지금 잠깐만요. 이제 0으로 하고 혹시나 앰프 설치하면 이거 21로 올려줄 거야. 21 올리는 건 이걸로 하는 거야? 플러스? 이거 하고 플러스. 세트하고 알겠습니다. 이따 지금 0. 하나. 저희가 마이크만 이거밖에 안 됐어요. 나가신 분이 앞으로 나와서 하시는 거죠. 저희 충북 아니 이걸 켜야지 왜 안 해? 마이크를 우리 마이크가 있는데 그럼 마이크 켜지 마요? 있으시면 같이 예, 당연히 켜야지 왜? 소리가 안 나. 네. 사회는 이제 우리 한정희 의원님이 보시겠습니다. 21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속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4선, 5선, 6선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저희가 각 선수별로는 입장 발표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4선 이상 의원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이 비상한 시국에 대한 엄중함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혜입니다. 네, 일단 6선을 대표하셔서 저희 조정식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5선 의원님, 5선으로는 우리 정동영 의원님, 네, 그리고 정성호 의원님, 안규백 의원님, 윤호중 의원님, 네, 이렇게, 김태년 의원님, 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선 의원님으로는 박홍근 의원님, 네, 진선미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윤후덕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순서를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언을 세 분이 하실 텐데요. 6선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그리고 5선을 대표해서 정동영 의원님, 4선을 대표해서는 우리 남인순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은 박홍근 의원님, 이하경 의원님, 윤호중 의원님께서 5선을 대표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박홍근 의원님, 이하경 의원님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구호 하나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었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이냐?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네, 그러면 발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정식 의원님의 발언이 먼저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오늘도 내란 속의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일으킨 지 117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무려 33일째 된 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재판을 기약 없이 지체하는 사이에 국민은 지실대로 지쳤고 이제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하루하루 더 망가져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혼란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윤석열 탄핵에 대한 선고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직 하나, 파면뿐입니다. 더 이상 파면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대한민국의 혼란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18일이 지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불능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만약 파면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은 내란 수객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불법 계엄을 선포했고 군대를 동원해 총을 겨누며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난입을 하도록 한 내란 수객입니다. 그런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을 상시적인 불법 계엄 국가로 만드는 것이고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삼류 후진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정의와 헌정질서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양심과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헌법재판소로 향하기 전에 이제 결정하십시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즉각 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식 의원님의 힘찬 발언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종식 민주수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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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헌재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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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오선을 대표해서 정동영 의원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범람 씨가 수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수상합니다. 변론 종결이 25년 2월 25일 이제 34일 차입니다. 마이크 안 쓰고 하는 게 안 쓰고 하시지. 변론 종결로부터 34일 차입니다. 국민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8대0 만장일치 파면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법관 출신 헌법재판관님 8분의 법의식과 역사의식 그리고 양심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이 3월 30일입니다. 변론 종결 34일 차. 분명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도냐? 선고 기일 지연은 파면 지연이다. 파면을 지연하는 것은 곧 윤석열의 복귀를 꿈꾸고 있는 재판관 또는 세력이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의 학살을 구국의 영단이라고 지켜세웠던 세력이 창궐했던 시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윤석열의 복귀가 구국의 결단이라고 믿는
재판관이나 세력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의 복귀는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파괴입니다. 피해 복수가 시작될 것이고 기민의 저항이 맞서면 이 땅은 파국입니다. 결단납니다. 민주공화국의 절멸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판단과 생각,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호소, 설득, 기대였습니다. 이것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론종결 34일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단 19일입니다. 내일 3월 31일, 4월 18일 재판관 2명이 임기를 다합니다. 이제 헌재가 국민의 명령을 배반한다는 의심이 있는 이상 헌법기관인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최대한의 권한과 권능 행사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2번 12월 4일 새벽 1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해서 민주공화국을 구출했고, 두 번째 12월 14일 204명의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을 탄핵함으로써 국회의 권능과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일이 경과했습니다. 자, 이제 국회가 권능과 권한을 행사할 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위헌을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즉각 임명하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것이 8대 0입니다. 그로부터 33일입니다. 최상목이 26일을 끌었고 한덕수가 7일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위헌을 저지르고 있는, 그리고 윤회 복귀를 돕고 있는 한과 최를, 장애물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이 작동하고 헌재가 작동합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4월 1, 2, 3, 4 화수목금, 아니면 2안 4월 7, 8, 9, 10 월화수목 두 개의 시기를 택해서 국회를 열어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명령한 마은혁을 4월 1, 2, 3, 4 또는 7, 8, 9, 10 탄핵 제거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을사년이 잔인합니다. 120년 전 을사년 고종과 그의 부하, 외교부 장관 박재순, 국방부 장관 이근택, 교육부 장관 이완용, 행안부 장관 이지용, 농림부 장관 권중현 5명이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2025년 을사년 을사궤적 윤석열이 민주공화국을 파괴했습니다. 윤석열을 도와 윤석열의 복귀를 꾀하는 을사오적이 누가 될 것인지 국민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 여러분, 을사년 역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동영 의원님의 힘찬 발언이셨습니다. 5하고 다음 남인순 의원님의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정문란 내란 속에 윤석열 파면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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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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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인순 의원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좀 앞으로. 지명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항과 7인의 헌법재판관들은 들어라!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이 구합니다. 당장에서 외치는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를 믿고 인내하며 평화를 유지하면서 윤석열 파면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망설입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무슨 꿍꿍이로 선거를 미룹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연된 선거로 대한민국은 혼란과 갈등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책임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지만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님, 역사의 죄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민과 국회가 막아선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 행위를 위헌으로 판결해서 대한민국을 구하시겠습니까?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법치와 헌법, 국민만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 기각 판결이 난다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불법 계엄에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고 할 것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본권을 지켜왔습니다. 그 역사를 부정하시겠습니까? 부디 합리적 지성과 헌법 정신으로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해 주십시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 외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발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선고 기일을 잡아 주십시오. 나라 꼴 망치는 헌재의 선고 지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많이 기다렸다. 헌재는 자고우연하지 말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여기 계세요. 네, 남인순 의원님의 힘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도 그거 한번 외치고 기자회견문 낭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지금도 늦었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네, 기자회견문 낭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의원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456선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속한 윤석열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특전사령부의 헬기가 국회에 날아들 때 눈발이 날렸습니다. 115일이 지난 오늘 서울 곳곳에 목련과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계절은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꽁꽁 얼어 있습니다. 내란 계엄 이후 우리 경제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6%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0.9%까지 낮췄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적 관세 정책으로 수출이 불투명합니다. 소비 심리도 크게 꺾이면서 실제 소비도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많은 자영업자 20만 명이 폐업했습니다. 물가마저 오르면서 민생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계엄으로 무너져버린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난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또한 외교와 안보 컨트롤 타워의 장기간 공백은 국가 신용 등급 등 대외 신인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국가적 대손실을 한시라도 빨리 막으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오히려 국가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채용, 투자 등 연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헌재의 심판으로 상당수의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각 상황까지 우려하며 한국에서 철수하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헌재가 변론 종결로부터 34일이나 흐른 지금까지 선고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으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국민의 분열은 깊어지고 사회적 갈등 또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혼란이 가중된 데는 헌재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3주 뒤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서 6인 체제 선고 기능 여부를 둘러싼 혼돈마저 발생합니다. 이제 국민은 헌재가 대한민국 최고의 법치와 헌법 수호를 위한 독립기관이 과연 맞는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이토록 국가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국민께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미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5가지 주요 쟁점은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헌재 법정에서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의 증거들이 확실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와 어떤 증인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작년 12월 3일 헌정 파괴의 현장인 국회에 있었던 우리 의원들과 보좌진,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가슴 졸이며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봤던 전 국민이 내란의 피해자이자 증인입니다.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전 세계인들이 생중계로 위법한 내란의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헌재의 이유 없는 파면 선고 지연은 재판관 중 일부가 고의로 평결을 늦추고 있거나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는 소문을 합리적 의심으로 굳어지게 만듭니다. 만에 하나 소문대로 도저히 기각이나 각하의 논리를 세울 수 없어서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누가 자신을 지명했는지 또는 평소 정치 성향이 어떤지와 무관하게 최고의 법관이라면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만큼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됩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명감으로 그리고 역사의 내란 세력과 함께 치욕의 이름으로 남지 않도록 당장 윤석열 파면의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만약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사락과 침몰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다시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현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진압에 실패한 내란은 결국 내전으로 전환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무방비로 침해받고 나라는 끝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질 게 자명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손끝에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음을 한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이 혼란이 길어진 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책임도 매우 분명합니다. 현재는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걸 만장일치로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 대행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 또한 명백한 유언이며 헌재의 윤석열 판결을 심대하게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헌문란 행위로 헌재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하고 비정상적 판결을 유도하는 반국가적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한 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재판관 임시주의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4선, 5선, 6선 국회의원 22인 1동 이상입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총리실에 연락을 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우리 4선 이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면담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리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산불을 이유로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처음 있었는데 이미 산불은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총리실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잠깐 구호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덕수는 마은혁을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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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과 임시지휘 가처분 신청을 즉각 인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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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으면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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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헌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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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4월 6선 기자회견은 이렇게 마칩니다만 저희 박현택 의원님께서 지금 24시간 밤샘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24시간을 네, 벌써 24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 잠을 못 주무시면서 시위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 취지를 잠깐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관 중 몇 분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어서 탄핵 심판 길조차 못 잡고 있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으로는 또는 법률가적인 양심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이렇게 늦어지는 걸 보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반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를 몇몇 헌법재판관님들에게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서 24시간 끝장 1인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헌법재판관님들은 대한민국을 내전으로 끌어들이는, 내전을 유발하는 그런 죄악을 짓는 일입니다. 본인들이 과연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 등 5명을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 세 분의 그 헌법재판관이 반대를 해서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끈다고 한다면 2025년 이거 역시 올해 역시 을사년인데 을사삼력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소문일 뿐 진실이 아니기를 촉구하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들의 인생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즉시 마음을 바꿔먹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요. 대표에게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헌재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헌재가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받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결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헌재가 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사선 이상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